진화로 보는 비키스토리 세 번째 파트, 인간의 진화로 보는 비키스토리 진행을 맡은 과학작가 박재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간 걷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전에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에서 나무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에서 500만 년 전 초원에 나오게 된 인간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걸으면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 초원에 나온 인간에게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먹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초원에 나왔더니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초원에는 열매도 별로 없고 꽃도 별로 없었고, 시냇물 같은 곳 또는 호수 같은 곳에서 조개를 캐어 먹는 게 첫 번째 선택이었고, 두 번째 선택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었는데, 초원에서는 인간보다 느린 동물이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것은 다른 동물이 이미 사냥을 해서 맛있는 내장 부위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먹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먹이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 할 수 없이 인간은 걸어야 했습니다. 사바나의 초원에서 걷기 위해서 몇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동물들처럼 네 발로 걷는 것이었죠. 이렇게 발굽이 하나나 두 개 있는 동물들은 네 발을 이용해서 점프하듯이 툭툭 뛰어가면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치타,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 4개로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뛰었습니다. 자, 인간도 이렇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장류들처럼 엄지발가락이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4손가락과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돌아가 있죠.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돌아간 이유는 열대우림의 숲에 살면서 나뭇가지 이렇게 쥐고 움직여야 됐기 때문입니다. 영장류들은 걷지 않고 나무로만 다녔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릴라인데, 지금 고릴라의 모습을 보시면은 네 발로 걷고 있는데요. 앞서서 봤던 네 발 동물들과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손을 이렇게 해서 걷지 않고 이렇게 해서 손등으로 걷습니다. 이거를 손등 걷기 또는 너클 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 킬로미터씩 이렇게 아주 오래 걸을 때는 손등으로 저렇게 걷는 거는 안 되는 일이었죠. 인간에게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 발로 걷는 것과 아니면은 직립보행을 하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인간은 그 중에서 직립보행을 선택합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크게는 손으로 해야 될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원에 나온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천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빨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덩치가 아주 큰 것도 아니었죠. 옛날 우리의 선조, 인간의 선조는 키가 불과 120-30c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이었는데요. 무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돌아간 엄지를 가진 손으로 무기를 지었던 겁니다. 돌을 쥐고 나무 막대를 지었죠. 그리고 사자나 하이에나가 달려들면 돌을 던지고 나무 막대를 막 휘둘렀습니다. 먹이를 구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나무 막대를 손에 쥐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쥐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남이 먹다 버린 먹이라고 하지만 그 먹이를 찾으러 오는 게 인간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경쟁을 해서 사자가 먹다가 버린 먹이를 얻어내려고 하더라도 싸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손은 걷는 데 쓸 수가 없었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걷는데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다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먹이를 구했을 때 먹이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일행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뭘 가지고 먹이를 가져갈까? 결국 이때도 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직립보행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직립보행을 하면서 얻게 된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구력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여름 한낮에 열대의 사바나를 걸어 다니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이때 네 다리로 걷는 것보다 두 다리로 걷는 것이 훨씬 오랫동안 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신체 구조는 이전의 영장류들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침팬지를 보시면은 발에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선조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약간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발은 손하고 전혀 달라서 엄지 발가락이 돌아가지 않게 됐죠. 즉 초원에 나온 다음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다리가 오로지 걷는 데만 이용되면서 진한 흔적이 바로 엄지발가락이 엄지손가락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는 거는 고릴라인데요. 보시면 어깨가 굉장히 넓고 크죠. 앞발이 굉장히 크고 근육질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하죠. 어깨 깡패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제 나무 막대기를 쥐고 돌을 진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나무를 타던 때처럼 손에 많은 하중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손의 길이도 짧아지고 손과 어깨의 근육도 줄어들고 뼈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어깨가 옛날보다 좁아지게 된 거죠. 반대로 열심히 걷게 되면서 다리는 외려 길어집니다. 허벅지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종아리 뼈도 길어지게 됐죠. 이렇게 다리가 길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도 많이 붙게 됩니다. 걷게 되면서부터 다리의 비율이 아주 길어졌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율 좋은 인간이 된 흔적은 역시 직립보행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얻게 된 질병도 있는데요. 바로 디스크입니다. 정확하게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중력의 힘을 그대로 디스크가 다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속 누르니까 이 가운데 있던 연골 조직이 자꾸만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디스크는 거의 사람이 유일하게 겪는 질병인데요. 다른 동물은 겪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 지역이죠. 아프리카의 초원. 한낮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솔직히 시원한 저녁이나 새벽, 밤에 움직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대 우림에서 나뭇가지를 타고 다닐 때 인간은 나뭇가지를 보고 잡아야 되니까 낮 동안에 움직이는 게 훨씬 편했죠. 지금 고릴라나 침팬지도 전부 다 낮 동안에 움직입니다. 이러다가 초원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선조는 초원이지만은 시각 정보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낮 동안 먹이를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사단이 생깁니다. 열대의 한낮, 그리고 아주 오래 걸어야 되는 인간.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계속 올라갑니다. 36.5도. 저도 지금 이제 이 촬영하러 와서 체온을 측정했는데 정확하게 36.5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체온이면 충분한데 열대 한낮에 걷다 보면 37도, 38도, 39도 올라가는 게 일이 아니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일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간의 선조들 중에서 점점 털이 적은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처럼 온몸의 털이 거의 다 아주 가늘고 그 다음에 짧은 솜털로만 된 형태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땀샘이 많아집니다.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온몸에 땀샘이 있는 경우는
인간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온몸에서 털이 사라지면서 땀샘이 생기고 땀을 줄줄줄 흘리는 걸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털이 사라지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또 다른 진화가 일어납니다. 즉 피부에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조들은 전부 다 피부가 까만 흑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선조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가졌고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이 열대우림에서 나와서 초원에 살게 되면서 왜 직립보행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전곡 선사박물관에 찾아가서 그 전시물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